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벤처 창업 2학기 1주차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벤처 창업 과목 중에서 벤처란 무엇인지, 그리고 창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벤처 창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성공한 벤처 창업을 부르는 몇 가지의 이름들, 10년 안에 1조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낸 유니콘 기업, 데카콘 기업, 헥사콘 기업, 그리고 IPO나 M&A를 통해서 상장을 하거나 실제로 어, 수익을 발생한 가치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엑스콘 기업, 그리고 유니콘 기업이나 어떤 가치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M&A나 상장을 하지 못해서 결국 실패하게 된 좀비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변화 중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업들이 왜 하는지,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요소들인 클라우드, 인공지능, IoT,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인 현재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줌 비디오라든가 화상회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백신을 만들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 시대 이후 아니면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그래서 감기처럼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이 앞으로 올 텐데 이러한 세상에서는 어떠한 기업들이 성장하고 어떠한 기업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서로 좀 제가 요청드려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세상의 변화 두 번째로 어떠한 2021년 현재 어떠한 IT 기술 아니면 어떠한 기술 요소들이 뜨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이해하고 저희가 사회에 나가서 아니면 창업을 하거나 직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저희가 좀 더 유리할지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제일 먼저 저희가 큰 틀에서 숲을 좀 봐야 되겠죠. 2021년 기술 동향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 드리고,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트너라고 하는 미국의 연구 기관이 있습니다. 이 가트너는 매년 가을 정도, 한 10월 정도에 내년에 어떤 기술들이 세상에서 뜰 건지를 연구하고 예상하고 발표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러한 가트너의 예상들이 꽤 많이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트너의 발표 결과를 발표 내용을 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가트너 기술 전략 트렌드 2021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2020년에 10월 정도에 올해 2021년에 어떠한 기술들이 세상에서 많이 뜨고 활용될 건지 그리고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건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크게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사람 중심, 위치 독립성, 회복 탄력성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큰 카테고리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기술이 발전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행동 인터넷에서 IOB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IOB 행동 인터넷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IoT보다 조금 더 확장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OB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이고요. 나머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어떤 보안이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화라는 내용들은 앞으로 계속 우리 시대에
그 발전하고 관심을 받는 기술 요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기업들이 사람을 뽑을 때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아니면 어떤 기술 요소들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채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용어들이 어떤 건지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다들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한 행동 인터넷이라고 하는 IOB가 무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인터넷, 인터넷 오브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IOB는 사람들의 행동을 파악하고 특정 행동 등을 유도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는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것은 어, 기계 또는 센서 아니면 뭐 컴퓨터 이렇게 사람이 아닌 어떤 디바이스, 장치끼리 서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하면서 무언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정보를 공유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면 그 IOB는 IoT를 포함하고 거기에 또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사람의 행동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행동 등을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러한 것을 개념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활용 사례 첫 번째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아직은 잘 많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어디 직장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예를 들면 보시면 출근하는 직원들의 얼굴과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한 뒤에 이 의미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얼굴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컴퓨터 시스템이 갖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비대면 환경에서의 AI 안면 인식 열감지 시스템의 얼굴을 딱 대면 그 시스템은 저의 온도를 파악하고 제 얼굴 이미지를 통해서 제가 누군지를 확인한 후 그러한 제 어떤 특정 아이디라고 할 수 있는 뭐 제 사번이라든가 아니면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내 안면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정보와 제 온도 정보를 인사관리 시스템에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체온 온도가 정상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정상이지 않고 고온이 난다. 라고 하면 그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그걸 핸드폰으로 보내서 당신 지금 온도가 너무 높으니 재측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빨리 귀가해서 병원에 가보거나 격리 조치를 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핸드폰으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의 개입 없이 유기적으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어떤 사람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것들을 행동 인터넷의 기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인공지능에는 여러 가지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 인텔리전스 아티피셜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은 크게는 이제 학습을 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예상하고 이걸 다 프로그래밍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다 그 수동으로 프로그래밍해서 이거를 이제 그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도 너무 많고 사람들이 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든 거였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데이터를 주고 기본적으로는 기계가 학습하는 방법으로 기계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사진을 여러 가지를 주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주고 이 사진들은 뭐 고양이 모양이라고 하는 사진들이야. 이거는
강아지라고 하는 사진들이야. 뭐 이런 것들을 기계한테 알아서 주고 기계가 혼자 막 공부를 해서 아, 요런 모양이 나오면 이거는 강아지구나. 아니면 요런 모양이 나오면 아, 이거는 고양이구나. 이렇게 이제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특정 사진을 딱 보여줬을 때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의 어떤 과정들로 진행되는 것을 기계학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기계학습들도 여러 가지의 또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그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가운데 딥러닝이라고 하는 어떤 그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 이라고 하는 어떤 모델을 활용하는 건데요. 뭐 잘 아실 수도 있지만 3학년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딥러닝 기반의 기계학습을 통해서 AI 서비스를 구현하는 그런 방식들을 요즘에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에서 보시는 어떤 그 행동 인터넷 IOB의 두 번째 사례로 보면 요즘에는 많지는 않지만 해외 일부 사례들을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접하게 되겠지만 그 칫솔에 스마트 칫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칫솔을 가지고 제가 칫솔질을 하루에 몇 번 했는지, 한 번 할 때 몇 분 정도를 했는지, 뭐 이러한 데이터를 이 스마트 칫솔이 다 휴대폰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휴대폰에 전송된 데이터들은 제가 만약에 치아보험을 들었다, 가입했다라고 하면 그 치아보험을 가입한 그 보험회사에 매일매일 제가 얼마 정도의 양치질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치아보험을 서비스하는 보험회사에서는 각각의 사람마다 각각의 다른 어떤 시간이나 주기로 칫솔질을 하는 고객들을 그룹핑하고 분류하고 해서 칫솔질을 아주 잘하고 많이 하고 정성껏 하는 친구들 그런 고객분들한테는 보험료를 낮춰주고요. 줄여주고 그렇지 않고 칫솔질을 잘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특정 시간, 식사 시간 이후에는 바로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해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도가 높은 그 보험 고객한테는 보험료를 조금 더 많이 받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의 기본은 행동 인터넷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기반에는 아까 말씀드린 딥러닝 기반의 기계학습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다 담아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보면 간단하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생활에 바로 올 수 있는 행동 인터넷 IoB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에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뭐 아시는 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실 때 티맵이나 뭐 이런 어떤 내비게이터 이런 것들을 켜고 운전하게 되면 그러한 그 동의를 하게 되면 자기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왔다 갔다 했는지 그리고 그게 기본적으로 뭐 100km를 넘어서 문제가 됐었는지 아니면 어떤 속도 위반이 경찰한테 걸리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운전할 때 운전 습관이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제로 그 보험회사가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산정할 때 좀 더 깎아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량 베이스 아니면 어떤 행동 패턴에 대해서 분석한 후에 보험료를 산정하는 이런 방식들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행동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전자는 좀 더 과속을 하지 않고 속도의 어떤 준수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저희는 행동 인터넷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조금 더 깊게 한번 저희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다음은 앞에서 설명드린 행동 인터넷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뭐 큰 회사나 아니면 시스템이 많은 이런 것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희 주변의 생각의 아이디어들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애완견을 데리고 저희가 산책을 할 때 그 앱을 하나 열어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애완견하고 뭐 하루에 얼마 정도를 산책했는지, 거리는 얼마큼 했는지, 그리고 몇 번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의 데이터도 저희가 수집이 되고 수집한 내용들을 가지고 펫보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에 이걸 제공하면 이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산정돼서 청구되는 보험료를 뭐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높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요. 그러면 강아지의 주인들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물론 그 강아지가 좋아서 산책을 많이 시키시겠지만 보험료를 줄이고 싶은 고객들은 조금 더 열심히 강아지에 대한 산책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러한 그 행동 인터넷 기반의 펫보험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한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차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보험회사를 작게 만들거나 한다면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좋은 창업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나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뭔가 편익을 제공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 이런 내용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좋은 아이디어가 되어서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시겠죠? 예. 다음은 제가 이번 벤처 창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기술 요소, 아니면 트렌드, 아니면 제일 중요한 사회의 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망라되어 있는 내용인 메타버스에 대해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라고 하는 것과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으로서 3차원 가상 현상 아니면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AR, VR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VR이네요. VR 같은 것들을 눈에 쓰고 머리에 쓰고 헤드셋을 쓰고 손에 이제 그 어떤 키 같은 것들을 잡고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가서 뭔가 활동을 하는 그러한 이제 화면, 첫 번째 화면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제페토라고 하는 것들. 실제로 이 제페토는 한국에서보다는 세계 그 대회, 우리나라 밖에서 더 유명한 그 어떤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그 가상현실 세계에서 요즘 코로나기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까 그 VR 기기를 머리에 쓰고 제 3차원 가상 세계에서 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본 벤처 창업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창업을 할 때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냐 하고 겁먹으시면 실제로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 예전에는 어떤 창업 아니면 뭐 어떤 그 상품을 팔려고 하면 가게라고 하는 것들을 임대해서 가게를 만들어서 입점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창고도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 사람들도 좀 필요했고, 뭐 이런 세상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오프라인에선 조금 있죠. 근데 조금 세상이 지난 이후에 저희가 이것이 다 온라인 상황에서 판매하면서 별도의 상점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 G마켓이라든가 이런 오픈마켓들을 통해서 제가 집에서 그냥 아, 물품을 팔 수 있는, 그리고 홈페이지를 잘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제품의 설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오픈마켓에 잘 올려서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한테 판매한다면 저는 굳이 상점이나 상가를 임대하거나 그걸 판매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저렴하게 작은 자본으로 저희가 시작할 수 있는 세상이 그 이커머스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부는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있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어, 1인 크리에이터라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실패도 하고 있지만 크리에이터로서의 1인 크리에이터로서의 매출을 많이 늘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고 얘기를 해서, 옛날에 지금의 홈쇼핑 같은 경우는 큰 스튜디오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쇼 호스트도 갖다 놓고 조명도 켜고 공간도 크게 하고 고화질의 카메라를 여러 개를 두고 그것들을 판매하고, 그 전화를 받거나 인터넷을 주문받기 위해서 콜센터 직원들이 뒤에서 주문 접수를 받는 그런 활동들,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반대급부적으로 지금은 그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냥 그 가게 주인분들 아니면 상품을 판매하는 작은 그 규모의 사람분들이 자기의 상품을 소개하고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채널들이 많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변화라는 거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뭐 웹페이지나 모바일에서 유튜브 같은 라이브 커머스의 형태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요. 세상은 조금 더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말씀드린 메타버스를 조금 이해하신다면 이제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 메타버스의 세상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러면 좀 더 손쉽게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또한 이러한 메타버스의 세상들이 조금씩 더 가깝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메타버스를 하시면 기업에 들어가는 어떤 기업 상황의 채용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실제 생활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그 변화가 있을 건데, 이러한 메타버스를 빨리 이해하시면 좀더 여러분들의 경력이나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메타버스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메타버스 관련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현재로는 이제 그 VR 기기, 가상현실에 들어갈 수 있는 VR 기기를 헤드셋을 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들어가면 저희가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그러한 세상들을 둘러보고 뭐 거기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메타버스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스마트 안전보건 교육 컨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메타버스 안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실제로 메타버스 안에서 자기만의 뭐 영역을 만들거나 도시를 만들거나 자기만의 어떤 건물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뭐 예를 들어 학교를 제가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학교를 만드는 거죠. 그 학교를 만들고 벤처 창업 강의하는 제2 강의실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그 가상현실 장치를 활용하고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와서 제가 만든 제2 강의실 안에 들어오면 이러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어떤 교육 영상들이 거기서 여러분들 선택해서 보실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원하는 교육들을 가상현실 VR 장치를 끼고 그냥 누워서 이렇게 손으로 찾아서 들어가면 거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금방 뭐 오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일부는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업은 여러분들 지금 그 카카오 같은 것들 활용하시면 카카오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도 아바타라는 개념으로 제 아바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제 아바타를 좀 꾸미는 것들에 돈을 쓰는 그런 것들이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페토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바타를 만들어내면 뭐 멋있는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티셔츠에 뭐 신발도 안 신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포인트를 좀 쌓고 뭐 자꾸 들어가면 포인트를 주긴 하는데 그런 포인트를 쌓고 이제 그 이렇게 캐릭터를 치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돈을 주고 이러한 옷들을 입힐 수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 3차원의 가상현실 안에서의 나의 캐릭터에 대한 부분으로 사람들이 이제 돈을 쓰고 있다, 아니면 쓸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뭐 이런 그림이나 아니면 3차원 영상으로 이런 옷 같은 걸 만들거나 캐릭터에 맞는 이러한 어떤 그 캐릭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캐릭터에 맞는 옷이라든가 뭐 귀걸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사업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제 구찌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명품을 판매하는 명품 브랜드들이 벌써 실생활이 아니라 이러한 그 메타버스 시장 안에서 자기네의 상품을 캐릭터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뭐 비싼 명품백을 살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 캐릭터, 내 캐릭터가 명품백을 들 수 있도록 뭐 할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노리고 명품 브랜드들이 진행하는 그러한 그 캐릭터 사업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3차원의 이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러한 캐릭터 분야에서도 창업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되어지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뭐 아시는 분들도 좀 있긴 하지만 이러한 메타버스 시장 안에서 게임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미국에는 이제 로블록스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러한 그 3차원 가상현실 세계 이런 메타버스 시장에서의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창업이나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커머스,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주문하거나 아니면 모바일 커머스, 그래서 핸드폰을 통해서 물건을 주문하는 것처럼 지금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특정 뭐 상품을 구매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상점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점을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만들어서 제가 여기서 물건을 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먼저 메타버스 시장 안에서의 특별한 어떤 나만의 상점, 개성 있는 상점을 만들어서 개성 있는 상품을 판다고 하면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교육, 캐릭터, 게임, 뭐 상점, 그 이외에 이제 뭐 관광, 그래서 뭐 코로나 시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이나 뭐 관광을 가고 싶다, 아니면 뭐 좋은 곳에 관광을 가고 싶다, 뭐 이런 욕구들이 있다라고 매스컴에 발표를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를 통해서 3차원 동영상으로 제가 원하는 가고 싶은 나라에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해서 저는 VR 기기를 쓰고 마치 거기에 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이제 여행 관련한 서비스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떠한 현상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창업을 성장하는 메타버스 산업 안에서 올라타서 한다고 하면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이나 아니면 뭐 이커머스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바일 커머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보다는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이 초창기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경험을 좀 쌓고 이러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현재 어떤 플랫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네이버의 제페토라고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에 들어가면 이 제페토라고 치시면 이러한 그 아바타를 만들어서 제가 아바타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네이버의 제페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뭐 설치하셔서 한번 자기 캐릭터도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한번 남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 공간을 다녀보시고 경험해 보시면 아마 이게 메타버스라는 게 어떤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고요. 단 이제 제페토 같은 경우는 아직은 3차원 지원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뭐 그 VR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PC나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서 충분히 그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플랫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메타버스에서의 가상 공간을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상 공간 만드는 프로그램을 제페토의 빌드 잇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드 잇이라고 치면 그 실제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각 들어가면 제가 3차원 공간 안에서 저만의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빌드잇에 들어가면 저만의 어떤 공간을 하나 분양받는다, 땅을 분양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뭐 어떤 빌딩을 갖다 놓거나 나무를 갖다 놓거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예전에 그 2차원적으로 하셨을 수도 있을 만한 것들을 3차원적으로 그래서 빌딩을 짓고 나무를 짓고 건물도 만들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만들고 뭐 해서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조금 지나면 거기서 이제 상점도 만들고 그 안에 영화관도 만들고 아니면 학교도 짓고 뭐 실제로는 그 안에서 이제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어 교육을 하거나 뭐 유튜브를 아직 제페토는 아직 유튜브 영상이 돌아가진 않습니다.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가 아니라 그냥 동영상을 제페토 안에서 이제 돌아가게 하면 실제로는 향후에는 이제 그 가상현실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네이버 제페토의 어떤 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캐릭터는 제페토 안에서 세상을 즐기는 거고 그러한 가상 공간을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 이름이 빌드잇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흡수력이 빠르시기 때문에 이러한 제페토를 혹시 사용하지 않으신 분은 한번 꼭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돈이 없어도 빌드잇에서 내 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상 공간 현실 안에서.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 보고 남들이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경험해 보고 제
제가 만들고 있는 걸 어떤 개선해서 이 안에서 상점이나 아니면 물건을 팔 수 있거나 동영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거나 내가 맛집을 찾아서 이제는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아니라 빌드잇을 통해 가지고 뭐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제페토를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쌓이면 1인 크리에이터로서 아니면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인으로서 의 어떤 초기 시작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는 크게 두 개 회사가 제일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곳의 메타버스 플랫폼의 이름은 호라이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라이즌은 좀 특이하죠. 그래서 제페토 같은 경우는 여기 다리에서 전체 사람 모양인데 호라이즌 같은 경우는 밑에 그 하반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캐릭터들이 이제 그 3차원 가상현실 안에서 나의 그 아바타로서 움직이고 얘기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념적으로 보면 실제로 저는 이러한 오큘러스라고 부르는데 페이스북에서의 VR 장치를 이런 오큘러스를 쓰고 손에 이런 걸 쥐고 이제 가상현실 안에 들어가면 만약에 이게 이제 저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여기에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에 저는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람이 여기 있는 거고, 뭐 인도 사람이 여기 있는 거고, 뭐 아니면 중국 사람이 있는 거고, 이런 것처럼 뉴질랜드 사람이 있는 거고, 이런 것처럼 그 여러 나라의 각기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그 호라이즌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야, 지금 너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어디 사니? 뭐 이런 걸 서로 대화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플랫폼 안에서 전 세계가 새로운 그 세상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페이스북 호라이전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들어가기 위한 장치를 저희는 VR 장치, 가상현실의 장치라고 얘기하는데 페이스북의 장치 이름은 오큘러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빌드잇과 마찬가지로 페이스북도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크리에이션,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기 들어가기 조금 쉽지 않으시겠지만 일단 빌드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쌓이시면 페이스북의 호라이즌에도 접근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런 플랫폼 안에서 나만의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업할 수 있는 아니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과거의 이커머스 시장이나 뭐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아니면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해서 창업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내고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를 만들어서 창업을 하는 부분들도 적극 뭐 드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그리고 훨씬 성장하는 그런 그 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메타버스에 대한 아이디어나 메타버스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마지막 부분은 이러한 메타버스 시장이 거의 뭐 8000% 이상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메타버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경력이나 인생에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시장에서 창업할 만한 아이디어 하나씩을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저는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펫,
애완경 동물의 뭐 사료를 팔겠다. 메타버스 안에서. 아니면 나는 주얼리를 팔겠다. 아니면 나는 메타버스 시장 안에서 남들한테 교육을 하는 교육자로서의 뭔가 서비스를 진행하겠다. 뭐 이런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한 줄 정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과제로 인정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수업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